네, 정형외과 전문의 이기석입니다. 오늘은 노인 정형외과 세 번째 시간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골이라는 말을 쓰는데 약골은 이제 보통 몸이 왜소하거나 체력이 좀 약하거나 아니면 이제 허약 체질이어서 이제 잔병치레를 많이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약골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쓰는 말이 우리가 그 골자를 써서 뼈가 약한 사람이 이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골이 골다공증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약골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하면 약골이고 약골이 몸이 약하고 뭐 체력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골다공증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생각하고 골다공증의 치료의 목표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뭐 이런 체력을 기우거나 잔병치레하고 그런 것들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그 세계 골다공증의 날 그때 맞춰서 인제 그 나온 기사인데 여기 보면 뼈도도 골다공증 관련해서 뭐 "뇌 건강도 망가뜨린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뭐 치매까지 생길 수 있다." 이런 약간 이제 자극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제 여기 보면 인제 사진을 보면은 인제 허리하고 인제 아랫배 쪽을 잡고 있는 아마 인제 '골다공증 때문에 이런 통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이제 암시하는 사진인 것 같은데 이 봐서는 위치를 봐서는 요로 결석이 있어서 아플 수도 있을 것 같고 허리 쪽에 인제 뭐 염좌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척추관 협착이나 아니면 디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방사통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그런 인제 통증의 자세인 것 같고 우리가 인제 골다공증의 증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에 골다공증이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건강 이상이 뭔지 한번 물어봤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인제 보시는 것처럼 골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유발할 수 있는 거는 인제 우려되는 거는 유일한 증상은 골절이고 우리가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이유는 이 골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기에 생기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골절들이 굉장히 인제 치유하기 어렵고 큰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골절들을 인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 골다공증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결국 골절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골다공증의 증상이 골절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골다공증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진단하거나 그러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인제 골다공증은 뭐 소리 없는 뭐 암살자, 침묵의 암살자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골다공증 자체는 그런 증상이 있지 않고 골절이 돼서 나타날 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골다공증을 우리가 치료하고 관심을 갖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 골절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치매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심폐기능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관절 건강을 좋게 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다. 오로지 골절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치료하는 거다. 외래에서 보면 "내가 허리가 아픈데 골다공증 때문에 아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내 관절염이 좀 진행이 돼. 골다공증 관리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더 진행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골다공증은 그런 척추나 무릎의 관절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골다공증 치료를 잘했다고 해서 관절염이 진행이 되지 않거나 척추관 협착이나 척추 통증이 없어지는 물론 인제 압박골절이 생기지 않게 해서 압박골절로 인한 통증이 없다 이런 건 말이 되는데 그런 골다공증 치료를 했다고 해서 그런 통증이 없어지거나 예방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부러지지 않고서도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게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보여드리는 인제 MRI랑 엑스레이는 42세 된 남자가 갑자기 요새 인제 러닝 붐이니까 갑자기 뛰었어요. 준비 운동 뭐 그런 과정도 없이 너무 많이 뛰어서 그래서 피로골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운동 전혀 안 하던 사람이 한 번에 뭐 5 킬로 10 킬로를 막 뛰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뼈가 건드리지 못하고 여기 인제 피로골절이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뭐 골다공증도 아니고 너무 과해서 생기고 우리가 군인들이 장병들이 행군해서 피로골절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한 운동 때문에 생긴 거라서 골다공증과 너무 인제 연관 지을 필요는 없고 75세 어르신인데 비슷한 부위에 똑같이 골절이 생겼는데 이건 인제 부전골절이라고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거나 이럴 때 이 어르신은 뭐 동네 한 바퀴 도는 거 말고 활동하는 게 크게 있진 않고 골다공증이 있어서 인제 그런 여러 가지 버티지 못해서 골절이 생겨서 이제 통증은 있고 완전히 부러져서 어긋나지는 않더라도 골다공증이 이런 부전골절로 통증이나 이런 건 유발할 수는 있지만 위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 무릎 관절에 연골판이나
무릎 관절 연골이나 이런 데는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골다공증이 그런 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이제 관절 질환이나 척추 질환에서 골다공증이 뭘 이제 더 방지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골다공증의 치료에 우리가 관심 갖고 치료하는 거는 오로지 골절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는 문제. 그러니까 부러지지 않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거기에 제일 주안점을 두는 거고, 그래서 골다공증의 정의를 보면, 골다공증이 어떤 거냐 이렇게 보면, 그 정의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낮은 골량, 뼈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의 미세적 구조적 손상, 그러니까 그 안에 뼈 속에 있는 구조물들이 막 이제 흐트러져서 약해진다는 얘기고, 그런 변화들이 전신적인 골격, 팔이나 뭐 어디 한 부분이 아니라 몸 전반적으로 다 생겨서 결국은 여기 또 얘기가 나오죠. 취약성이 증가하고, 취약하다는 건 이제 골절에 취약하다는 얘기고,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이다. 그러니까 이 골다공증이라는 것, 그 질병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골절이라는 거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절에 주로 관심이 있다는 그런 이제 질환이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이제 우리 이게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치료를 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 이제 그게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애들만 놀면서 이렇게 많이 넘어지죠. 일부러 넘어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골절 절대로 안 생기죠. 이렇게 생기면 좀 이상할 거고. 빙판장에서 이게 김연아 선수인데, 점프하고 뛰고 연습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꽝 세게 넘어졌는데 골절 안 생기죠. 이 정도 돼가지고 넘어진다. 골절 생기면 뭐 얼음판에서 스케이트 타는 사람 다 골절돼서 안 될 텐데, 근데 이렇게 뭐 제자리에서 넘어지거나 운동하면서 조금 넘어진다 하더라도 골절이 안 생기는데, 이 골다공증이 이렇게 생겨 있는 그런 뼈에서는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냥 넘어지기만 해도 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골다공증이 무서운 거고, 골다공증이 생겨서 이렇게 별 충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절이 생기고, 이 골절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노력이 더 힘들고, 합병증, 후유증 뭐 이런 게 많아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을 이제 관심을 갖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서 생기는 이제 골절은 우리가 얘기할 때 자신의 키높이 이하에서의 낙상, 넘어지는 거. 2층에서 떨어지고 아니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처박혀서 부러지고 이런 거에서 골절은 당연하게 생기는 건데, 보통 우리 키높이에서는 골절이 안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이제 낙상, 넘어짐에도 골절이 생겨서 정상적인 뼈에서 일어나지 않을 충격에 골절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이 충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소파에 어르신이 이제 털썩 앉았는데 약간 아팠단 말이에요. 뜨끔했단 말이에요. 그때 척추가 이렇게 쭉 압박골절돼서 이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골다공증성 골절이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생기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이런 골절이 생기기 전까지는 골다공증이 있어도 본인은 별로 증상이나 이런 걸 잘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 골절은 고관절에 잘 생기기도 하고, 손목이나 척추에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많이 생기는 골다공증성 골절 부위를 보면 고관절, 아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척추, 그다음에 손목, 어깨, 골반, 발목, 이런 부위에 이제 그 골다공증성 골절이 생기기가 쉽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생기는 노인 때에서의 골절을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